안녕하세요. 수달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2025학년도 경기지역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설명회로 함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경기지역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는 어떤 곳이 있고 어떤 학생들이 몇 학년 학생들이 어느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올해 변화된 사항이라든지 큰 이제 선발 과정들 확인해 보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효과적인 준비 방법들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에 타이틀을 한번 붙여봤고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뭐 주요 변화 살펴보기는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 거고,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선발 과정을 알아볼 건데, 선발 과정과 대비 방법을 각 영재교육원별로 제가 묶어놨으니까, 우리 친구가 지원하고자 하는 영재교육원이 있다. 아니면 제가 앞에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을 보여드릴 텐데, 그 중에 어떤 영재교육원에 좀 관심이 간다라고 하시면, 뒤쪽으로 진행되면서 그 영재교육원에 대한 선발 방법이나 대비 방법을 이야기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효과적인 설명회를, 어, 효과적으로 설명회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저는 수달쌤 이상호라고 합니다. 자, 뭐, 안쌤 영재교육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뭐 개발하고 있고, 뭐, 수업도 하고 있고, 예, 연구하고 있고. 에듀포인트, 대치에 있는 에듀포인트 학원에도 출강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영재교육원 대비 교재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이제 창의적 문제결력 시리즈가 있어요. 창의적 문제결력 수학, 창의적 문제결력 과학, 창의적 문제결력 파이널 수학 50제, 과학 50제, 창의적 문제결력 모의고사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영재교육원 대비 교재의 수학 파트는 다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결력 모의고사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수학법은 과학법은 할 것 없이 제가 다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관련해서 정보 영재, 소프트웨어, 뭐, 요런 소프트웨어 정보 영재 모의고사, 요런 교재가 없었어요. 이거 처음 제가 만들었는데, 이 교재도 제가 다 만들었어요. 제가 저자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네, 안녕하세요. 수달쌤입니다 하고 막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그, 네가 뭔데 설명회를 진행하냐? 약간, 이 전화가 와가지고, 선생님, 근데, 영재교육원에 학생들 보내본 적은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 자랑을 이렇게 조금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재교육원 관련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영재교육원 대비 교재는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제가 제일 많이 보내요.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과학전람회나 발명대회 뭐 나머지 뭐 과학토론대회라든지 뭐 자연관찰 캠프라든지 뭐 과학탐구 실험대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융합과학대 여러 가지 대회들 있죠. 대회들, 과학 대회들도 제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쌤 영재교육연구소에 문의를 하시면 그 영재교육원 입시라든지 아니면 과학 대회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저한테 연락을 드려보세요. 이렇게 아마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어떤 신뢰를 가지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기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천대, 동국대, 대진대, 아주대, 경인교대, 한국외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올해부터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경기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 지역 일부. 그러니까 경기도 고양시, 광명시, 안양시, 부천시에 있는 학생들만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올해 변화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동국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경기 지역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학생들이 모두 다 이제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동국대 같은 경우는 그 선발하는 인원도 적지 않거든요. 초등용학 같은 경우는 인원이 70명이 넘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 친구들을 모두 경기도에서만 뽑았다면 올해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요.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어디 있죠? 일산 쪽에 있나요? 그래서 아마 인천 쪽에 있는 친구들도 갈 수 있는 거리 있긴 한데 제가 이제 뭐죠? 월요일 날 이틀 전에 이제 아니
인천 지역 영재교육원 설명회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인천 지역 친구들은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서울 지역에 있는 친구들, 어제 서울 지역 영재교육원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서울 지역 친구들은 동국대학교 영재교육원에 그래도 관심이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재교육원 입장에서는 좋죠.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하게 되면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응시료라고 하나요? 뭐 등록할 때 내는 비용을 많이 받으니까 수입적으로 좋을 거고. 근데 반대로 학생들은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대신 학생들의 수준이 좀 높아질 수 있으니까 뭐 일장일단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혹시 올해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을 생각하고 계셨다? 아,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요거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가천대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 이제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죠. 중학교 1학년, 6학년까지 지원하겠네요. 중등과정이니까 6학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과정은 투트랙. 그러니까 다른 트랙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요. 일반 전형이 있고 관찰 추천 전형이 있어요. 일반 전형은 그냥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인데, 관찰 추천 전형은 영재교육원 이수 이력이 있어야 돼요. 이수 이력이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2학년에 무슨 영재교육원 이수 이력이 있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가천대는 브릿지 과정이라고 해서 정규 영재교육원 이전에 이제 예비 과정 같이 브릿지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브릿지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이제 관찰 추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어떤 게 더 유리하냐 그런 건 없어요. 결국 똑같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나누어 둔 것뿐이고요. 근데 지금 모집 요강이 이 관찰 추천, 초등 관찰 추천 전형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관찰 추천 전형 해서 5학년까지 초등 관찰 추천 전형만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었고, 초등학교 2학년 일반 전형과 중등 과정의 모집 요강은 9월 중에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전달을 받았어요.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이 거짓을 말한 게 아니라면 다른 부분은 다른 뭐 일반 전형이라든지 중등 분야는 9월 달에 모집 요강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대진대 아직 모집 요강 발표 안 났고요. 아주대도 발표 안 났어요. 경인교대도 발표 안 났습니다.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경인교대 영재교육원이 경인교대 과학영재교육원이 있고 경인교대 서구 영재교육원, 경인교대 계양영재교육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검색하시는데 경인교대 영재교육원, 경인교대 영재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얘네들이 검색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인천 지역에 있는 영재교육원이라서 얘랑 다른 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모집 요강이 발표되었는데 여기는 아직 모집 요강이 발표가 안 됐어요. 간혹 저한테 올해는 경인교대 다산과정 모집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집 요강이 다르다. 기관이 영재교육기관이 다르다고 하는 거 요거 말씀드리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영어 영재를 선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 영재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외대 영재교육원에도 수학반이 존재합니다. 15명 정원으로 해서 수학 영재교육원, 수학 과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 이제 외대랑 가깝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가 수학 쪽에 좀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뭐 한번 다른 과학영재교육원과 뭐라고 할까요? 조금 낮은 경쟁률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외대 영재교육원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세대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죠.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과학영재교육원이고, 과거에는 이제 서울 지역 학생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올해 들어서 서울 지역 학생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 광명시, 부천시, 안양시, 요렇게 네 군데가 맞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요 네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뭐 전체 경기도 지역도 아니고, 요 지역이 보면 이제 경기도 서부 지역, 서남부, 서부, 고양 북부, 북쪽이니까요. 제가 광명에 살거든요. 그래서 저 요 근처에 있는 학생들만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확대가 됐으니까 만약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도전해 보고자 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 그런 것들.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부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렇게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훑어봤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것들 중에서 어느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것인가.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우리 친구가 몇 학년이에요? 뭐 3학년이에요? 4학년이에요? 6학년이에요? 그럼 이 중에 어느 영재교육원을 갈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학년별로 또 한번 나눠봤어요.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은 가천대와 경인교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은 가천대와 경인교대입니다. 4학년 친구들은 가천대, 경인교대, 동국대, 한국외대 이렇게 지원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페이지를 보시면 학년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재교육원을 제가 정리를 해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으로 보면 학년별로 되지만 이제 세로로 보면 가천대 영재교육원에서는 몇 학년부터 몇 학년을 선발하는구나. 경인교대 영재교육원은 몇 학년부터 몇 학년을 선발하는구나. 이런 내용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제 서울 지역 영재교육원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한눈에 딱 들어오고 좋은 거예요. 역시 똑똑해. 잘 만들었어. 이렇게 스스로 칭찬을 하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데 효과적이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학년별 학교별로 나눠 봤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우리 친구가 그렇죠. 현재 몇 학년이냐? 또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올해는 지원 예정이 없지만, 크게 뭐, 올해 지원할 생각은 별로 없지만, 나중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떻게 돌아가는지, 지원 가능한지, 어떤 영재교육원에 있는지 정보를 좀 얻고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잘 봐두시고, 다음에, 이후에 영재교육원을 준비하시는데, 활용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지역 영재교육원, 대학부서 영재교육원.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예, 요렇게 된다. 각각 이제 지역별로 그, 그런 거 있거든요. 가끔씩 저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이런 거는 이제 서울 지역이나 뭐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데, 학년이요. 학년은 현재 학년 기준입니다. 학년 기준은 현재입니다. 2024 학년 기준이에요. 이거 모집 요강 보실 때, 모집 요강에서 이것도 되게, 뭐죠? 애매하게 표시해 놓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모두 통일해서 2024 학년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어떤 곳에서는 2025학년 기준 적어놓고, 어떤 곳에서는 2024학년 기준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곳에서는 학년을 안 적어놔요. 교육 대상 학년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제가 같은 조건으로, 같은 기준으로 묶어서 2024학년 기준 학년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 학년, 지금 학년이 이렇다면 여기를 지원할 수 있다. 그죠? 내년에는 그럼 이 친구들이 이제 3학년 됐을 때 영재교육을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지원 가능한 영재교육기관 살펴보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왜냐면 뭐 거리적으로 크게 많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서, 근데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중에 어떤 곳을 지원해야 합니까? 어떤 곳이 좋나요? 어디 지원할까요? 여기 지원할 거예요? 저기 지원할까요? 저한테 이러한 어떤 의견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재교육원이 좋나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영재교육원은 어느 영재교육원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께서 혹시 생각해 두신 영재교육원이 있습니까? 사실 영재교육원들 사이에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수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될 수도 있고, 교육하시는 분들의 교육 프로그램의 차이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뭐, 그 차이가 굉장히 뭐, 다르다거나, 좋다, 나쁘다가 라기보다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영재교육원, 나쁜 영재교육원 이렇게 구분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제가 제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영재교육원, 지원할 때 고려해야 되는 영재교육원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가까워야 됩니다. 집 가까운 영재교육원 가야 됩니다. 자주 가야 되니까. 멀리 있는 영재교육원에 이제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 거리도 반드시 고려해 주세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뭐 사사 과정을 진행한다거나 다른 영재교육원으로 이제 뭐 옮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영재교육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안내를 드립니다. 또, 어제도 제가 말씀을, 설명을 했던 건데, 여기 중에, 이 중에 물어볼게요. 이 중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있는데, 이 중에 미달이 나서 추가 모집을 진행한 영재교육원이 있다, 없다. 지금 보고 계시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입니다. 수도권, 경기 지역에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중에서 미달로 인해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그런 영재교육원이 어딨냐? 아니야, 있을 수 있어. 채팅창에 적어봅니다. 자, 제 수업할 때 학생들과 함께 항상 하는 활동인데요. 제가 이렇게 선택을 주고 학생들이 채팅창에 막 답을 씁니다. 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천대 아니에요. 가천대는 생각보다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가천대 좋아요. 아, 가천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괜찮아요. 맞다고 해서 뭐 상을 받는 건 아니지만 틀렸다고 해서 뭐 부끄럽거나 혼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 아니면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아니야. 이거는 어머님들께서 아니면 뭐 이 분야에 이 분야를 오랫동안 하지 않은 선생님들께서는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긴 한데,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지만, 이 중에 있는 영재교육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중에 해마다 미달나는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아, 추가 모집합니다. 예, 추가 모집해요. 어, 저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집이 경기도, 아까 광명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광명에 거주하고 있기도 하지만, 뭐, 일은 뭐 또 주로 서울 가서 하고요. 뭐, 여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뭐,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다 함께 준비를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뭐, 나주 오늘 또 뭐죠? 뭐 울산대 예, 또 지금 연락이 오고 있는데 뭐 전국에 있는 친구들 다 제가 영재교육원 준비를 해줘요. 그래서 영재교육원 관련해서 제가 아마 경험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한 영재교육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게 저는 넓은 지역에 있는 모든 영재교육원을 다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미달이 되는 영재교육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관심과 정보의 차이죠.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우리 친구가 영재교육원을 꼭 다녀야겠어. 학교 생활기록부에 한 줄, 영재교육원 이수 이력을 꼭 써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느 영재교육원을 지원하면 반드시 추가 모집이 발생해서 우리 친구의 합격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도 있어요. 대진대 같은 경우는 경기도 포천 저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더라고요. 매년 미달 나서 이제 추가 모집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가 이상한가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아니, 찾아본 건 아니고,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저기, 포천 끝에 있어요.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친구들, 제가 가끔 이제 남양주 예전 가서 이제 설명회도 매년 하고 했었는데, 남양주 쪽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 이제 물어봐요. 대진대 영재교육원.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하면 이제 보통 잘들 합격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꽤 거리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경기 지역 반대편에 경기 남부, 서부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 가기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적인 부분들도 고려하셔라. 하지만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스펙 이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미달라서 추가 모집하는 영재교육원은 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정보. 자, 여기 있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뜯어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볼 건데요. 먼저 가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입니다. 가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학생들까지 선발을 합니다. 여기 가천대 같은 경우는 그 영재교육원 이수 이력이 있어야 돼요. 이수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재 학급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도 지역 교육청 영재교육원. 과거에는 이제 올해까지도 융합상상소라고 이제 창의융합상상소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2학기 과정까지 수료한 친구들은 영재교육 이수 이력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가천대 브릿지 과정을 이수했으면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수 이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수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선발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1단계 서류 심사로 산출물 요약서라고 하는 서류를 내게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산출물 요약서 하나 제출해 가지고 면접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산출물 요약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산출물 요약서라고 하는 것은 이 학생이 했던 영재성이 드러나는 창의성이 드러나는 어떤 탐구나 활동을 요약해서 내는 건데요. 그 내는 내용을 가지고 면접 대상자를 선발해서 산출물 요약서를 발표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 이외에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현상이나 어떤 뭐 원리들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에 대한 뭐 원인이나 아니면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을 심층 면접에서는 주로 질문을 받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뭐 따로 지필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서류와 면접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다. 산출물 요약서 양식은 뭐 크게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식, 뭐 산출물 요약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빈 하얀색 박스가 있어서 여기 안에다가 작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산출물을 넣을 것이냐, 산출물을 몇 가지, 주제 몇 가지를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셔야 될 거고, 이것만으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선발을 하게 되면 이제 서류 심사 통과해서 면접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면접 보러 올 때 산출물 요약서 출력해서 오라 그래요. 출력해서 오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면접에서 발표시키거든요. 그럼 여기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막 친구들이 막 산출물 요약서를 막 엄청 큰 판에다가 막 출력해서 붙여가고 막 산출물 요약서 말고 이거 뭐 원래 원본을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혹시 면접 대상자가 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 합격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그런 외적인 보여지는 것보다 학생이 이 산출물 요약서에 어느 만큼 진심인가 이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산출물 요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면접까지 길게 보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또 이따가 다른 학교 설명할 때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가서 또 살펴볼게요. 산출물 요약서 이런 양식으로 요거는 두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출물 요약서만으로 학생들이 그러니까 면접 대상자의 선발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제 제가 조금 도와드리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강의를 보내드린다고 하는데 가천대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모집 요강에는 자기소개서가 없는데 해마다 이제 지원서를 작성하러 들어가면 자기소개서 질문이 있어서 갑자기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제가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또 자기소개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자기소개서가 없을 거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혹시 또 제가 가천대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면서 두 번이나 자기소개서 때문에 곤란함을 겪었기 때문에 일단 자기소개서 강의는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산출물 요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제가 친구들과 같이 이제 주고받으면서 수업은 아니고
재첨삭해주고 피드백을 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출할 수 있는 퀄리티가 될 때까지 계속 봐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면접 대상자가 됐어요. 면접 대상자가 됐다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제출한 산출물 요약서를 제출할 거고 그걸 발표할 거고 거기서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는 예상 질문을 받아보고 답하는 이런 발표 연습, 모의 면접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의 면접을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질문들, 면접을 왜 보는지, 어떤 내용들, 그리고 면접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심층 면접 기출문제 풀이 강의라고 따로 이제 녹화된 강의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수강하면은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또 주로 나오는 질문들 있잖아요. 면접에서 항상 나오지만 가끔 이제 간과하고 빼먹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적절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접 대상자가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이게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시면 돼요. 손 드신 분은 왜 손 드셨죠? 채팅창에 써주십시오. 네, 녹화 중이라서. 잘못 드신 건가요? 손 내림. 자,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천대 영재교육원 대비 방법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대학부설 영재교육기관 이번엔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이제 곧 모집할 거예요. 이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천대 같은 경우는 서류 심사 면접 이렇게 해서 선발이 끝나는데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서류해요. 서류 심사 한 다음에 두 번째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 시험 봐요. 시험 봐요. 그래서 잠시만요. 예, 시험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면접 보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서류 보고 바로 면접을 가야 되는데 이 동국대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시험 채점해서 결과 낸 다음에 면접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로 끝나던 선발 과정이 여기서는 자세하게 나눠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시작해서 제일 늦게까지 이제 선발 과정이 진행되는 영재교육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내용은 연구활동 보고서라 그래가지고 산출물이에요. 학생들이 연구했던 창의성, 영재성을 이제 보일 수 있는 산출물을 요거 5페이지까지 5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 내고 난 다음에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라고 해서 이제 지필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이 지필 시험 같은 경우, 지필 검사 같은 경우는 문항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보통 이제 매년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쓰는 내용, 글을 약간 글쓰기까지는 아닌데 원리를 자신의 생각에 녹여서 이제 좀 써야 돼요. 왜 그런지. 답이 있는 문제이긴 한데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질문을 받고 지필평가를 보고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이걸 토탈 평가해서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발하죠. 심층면접 대상자가 되면 가서 면접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문제를 풀어요. 여기서 또 두 문제 풀거든요. 여기서도 창의적 문제를 검사랑 사실 문제 유형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데 수학과 관련된 문제 하나, 과학과 관련된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심층 면접에서도 문제를 풀고 또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큰 과정이다. 전형이 이렇게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렸지만 이 전형 과정이 한 단계, 그러니까 요 지필 보고 면접 보거나 서류 보고 면접 보거나 보통 이런데 여기는 이거 다 진행하기 때문에 과정이 길어요. 빨리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영재교육 기관이에요.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에 나왔던 문제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문제씩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 제가 말씀드려 버리면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였는지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 측정하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한옥의 특성을 분석하는 문제가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에 나왔고 이거 하고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해서 면접 대상자가 됐을 때 가서 풀었던 문제는 입체도형의 부피에 관련된 내용, 포유동물의 특징 이런
내용들을 풀었어요. 입체 도형의 부피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교과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전혀 관련 없었어요. 이거는 학생의 어떤 수학적인 사고력, 직관력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아니요. 선행학습 해야만 풀 수 있나요? 아니요. 선행학습이나 뭐 교과 내용이 이런 답변을 하는데 바탕이 될 수는 있어요. 사실 포유동물의 특징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포유동물에 대한 특징을 모르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어려울 수 있지만 포유동물의 특징,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내용의 비중이 컸기 때문에 포유동물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어떤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도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필평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가 아직 선행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원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죠. 그죠? 선행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창의성과 사고력을 주로 평가하려는 문제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이나 면접에서 문항수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건 뭡니까? 답이 딱 떨어지는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는 내용으로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답을 하더라도 이러한 답을 찾기 위한 학생이 어떤 그 과정을 잘 적어 내려간다면 충분히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유형에 맞게 지필 검사, 지필 평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알고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선생님께 강의를 듣던지 그것과 관련된 확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어떤 뭐 교재, 그것과 관련된 교재를 보던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죠? 연구활동 보고서 5페이지짜리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기가, 뭐 이제 만들기가, 어, 정리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가 써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끔 질문하시거든요. 신청하고 뭐 언제까지 받아볼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해드리진 않아요. 해드리는 건 아니고 만약에 주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과 같이 뭔가 실험을 해서 뭐 보고서를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좀 그쵸? 그렇고 그거는 이제 이거랑은 별도이고 이 컨설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생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활동 보고서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제가 양식을 보내드려요. 이런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보내드리면 그 양식에 맞게 학생이 대략적으로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그 내용을 보고 적절하다. 이건 요렇게 요런 내용을 좀 더 추가해 주세요. 아니면 이건 적절하다. 다른 주제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없나요? 이것도 여기다 더 추가하세요. 이런 식으로 연구활동 보고서의 퀄리티, 완성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과정이고요. 수업으로 뭐 만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끝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혹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연구활동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 창의적 문제인력 검사 기출문제풀이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출문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제가 보내드리고 예상 문제도 보내드려요. 그런 다음에 각각 문제들이 왜 출제됐는지, 어떻게 답서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평가가 되는지 이런 것들 제가 교재와 강의로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동영상 강의, 그다음에 교재 택배로 보내드리는 그런 자료니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심층 면접 대상자가 됐어요. 그러면 아까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가서 지필평가 두 문제 본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또 심층 면접, 대면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면 면접을 임하는 학생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그다음에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면접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제가 모아서 매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강의 영상 녹화된 건데 여러분에게 파일로 강의와 자료를 모두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거 실전 모의 면접 학생들과 같이 제가 줌으로 만나서 모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친구들이 냈던 연구활동 보고서 같은 경우에 그 내용에 관련된 질문을 면접에서 받을 수 있어서 제가 먼저 받을 수 있는 질문을 확인해 주고요. 그에 대한 답변 적절한지 확인해 드립니다.
지금 이 동국대도 그렇고 가천대도 그렇고 뒤에 가면 아주대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선발 과정에서 산출물을 내는 경우가 있죠. 산출물을 내요. 영지 뭐 창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있죠. 여기서는 연구활동 보고서라고 하고 앞에서는 개인 산출물 요약서라고 하고 뒤에 가면은 뭐 아주대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뭐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뭐 동영상으로 제출하고 이렇게 산출물을 제출하는데 산출물을 제출한 다음에 면접 대상자가 돼서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 면접에서 우리 친구가 제출한 산출물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겠죠. 질문하겠죠. 이 산출물이 진짜 네가 한 거냐, 안 한 거냐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떤 질문을 할지 이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나의 산출물을 보고 어떤 질문을 할지 질문할 만한 것을 산출물에다가 미리 심어놔야 됩니다. 함정, 덫을 놓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를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산출물을 제출할 때 여기에 면접에서 나에게 질문할 거리를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면접 대상자가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가서 면접에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산출물을 낼 때부터 길게 보고 면접까지 생각하고 산출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한 친구가 면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합격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이제 뭐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학생과 어떤 산출물과 영재 교육을 준비하실 때도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실 거고 하셔야 될 거고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같은 아이디가 두 개가 있네요. 두 대가 접속된 건가요? 아무튼 갑자기 보여서요. 여기서 참석하신 선생님들, 원장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학생들의 산출물과 면접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구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선생님과 준비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거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실전 모의 면접 제가 해마다 많이 이제 하거든요. 아마 그 영재교육원 면접도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볼 거예요. 온라인 면접을 진행하기도 하고, 지금 뭐 경기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전국에 있는 곳곳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면접 기간이 되면 저랑 같이 면접 준비를 하기 때문에, 뭐, 예, 저희가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랑 먼저 모의 면접을 한번 진행해 보고 간 친구들이 면접장에서 덜 떨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없는 친구들 사이에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심층 면접 준비 먼저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우리 친구가 만약에 면접 대상자가 됐는데 면접 대상자가 이제 합격자의 1.5배수에서 보통 한 2배수 정도 뽑거든요. 거기에 들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아쉽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하는 방법이 있으니 기존에 준비하시던 부분이 있다, 준비하시던 선생님이 계시다, 학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하셔도 괜찮고 다른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뭐 마땅히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때 또 저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연세대학교가 튀어나왔는데요. 그 내년 모집 요강이 확실하게 발표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부터 말씀드리다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됐어요.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지역에 있는 고양시, 광명시, 부천시, 안양시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재성 및 창의성 검사로 평가를 하는데 이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저도 해마다 이제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최근에 안 하거든요.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전만큼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요가 없습니다. 강의를 만들어 놔도 사는 친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만해도 되겠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풀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제 매년 했었으니까요. 그 그런 친구도, 그러니까 얘네들의 시험 문제를 보면 그런 목소리가 들려요.
자, KMO 준비하거나 과학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친구들 아니면 지원하지 마.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친구가 KMO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거, KJMO 안 돼요. KMO 정도는 해야 돼요. 그 정도 준비하고 있다, 고등선행 뽑고 있다, 뭐 이런 거, 뭐 부분 분수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와요. 아니면 뭐, 예, 저기, 또 뭐 있었죠? 부분 분수는 해마다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나왔었어요. 수열 같은 거, 수열도 나왔던 것 같고, 또, 뭐죠? 뭐 그런 것들, 이제, 고등수학 해야 풀 수 있는 거. 물론 뭐 초등 과정에서 뭐 다양한 강횟수를 따져서 풀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을 많이 뽑고 있는 친구 자신감이 넘친다 지원해 볼 만하고요. 면접 대상자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특별한 형태로 선발이 진행된다고 하는 거. 연세대학교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이런 형태로 질문이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에 맞는 내용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제가 만든 교재예요. 이것도 파이널 50제 수학은 제가 만든 교재거든요. 요거는 이제 안쌤 영재교육연구소에서 개발한 문제 교재고 요건 제가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 분야에 맞게 신청하시면 될 거고요. 요것도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으니까 자기소개서 수업 듣고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제 첨삭 무료로 해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 있는데, 이거는 패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면접, 심층 면접, 온라인 모의 면접 이렇게 있으니까 연세대에 지원하는 친구들 면접 대상자가 됐다라고 하면 뭐 요강이랑 그다음에 모의 면접 진행해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모집을 하기로 했고, 경기도 지역 친구들을 모집하기로 했고, 아직 많은 친구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관심이 있어요. 난 꼭 지원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연락을 주세요. 누구보다 많은 자료와 정보와 경험을 갖고 있긴 합니다. 충분히 안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이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서 여기 간단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경인교대 보겠습니다.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모집 요강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2024년 8월 28일 기준 오늘 새벽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경인교대 모집 요강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작년에 8월 29일, 8월 30일 요 정도의 모집 요강이 발표됐던 것으로 보아 아마 이번 주에 모집 요강이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선발 진행됐던 과정들을 살펴보면 올해도 큰 변화 없이 그냥 예년과 비슷하게 선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변화가 있다면 제가 제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드릴 텐데요. 일단 지난해 선발 방법, 서류 전형으로 자기소개서와 영재성 입증 자료로 동영상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고요. 면접 보러 가면 심층 면접도 진행하지만 창의성 평가라고 해서 문제도 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검증에 관련된 질문을 받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경인교대 영재교육원 선발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건데요. 자기소개서의 문항은 어떤 것이며 이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먼저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두 문항 나옵니다.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쓰고 영재교육원 생활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영재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 세 가지,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자기소개서 문항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연계성 입증 자료로 동영상을 제출해서 받고 있어요. 이거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선발 고사를 치를 수 없게 예전에는 혹시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영재교육은 선발 과정이 굉장히 악랄했습니다. 악랄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자신의 영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얼마든지 첨부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어머님들께서 욕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막 책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학생들의 영재성을 보일 수 있는 자료로 책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소개서도 막 5장씩, 6장씩 막 문항이 막 12문항씩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이 정도면 해볼만 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생들 선발할 때 이제 학생의 영재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해라라고 하는 것이 그때 시작됐었거든요. 다른 영재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동영상을 제출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거의 다 사라졌는데 경인교대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동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본인이 탐구한 내용, 연구한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서 발표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 요 화면 있죠. 요 화면처럼 본인 얼굴 나오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이런 형태로 촬영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본인이 뭐 한 내용을 이렇게 뭐 이렇게 앞에 들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이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본인이 참고한 내용, 연구한 내용을 이제 크게 출력해 놓고 벽에 붙여서 설명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영상을 1분 30초 이내로 제작해서 전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면접 대상자가 될 건데요. 면접 대상자가 되면 말씀드렸지만 심층 면접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창의성 평가라고 해서 문제도 풀어요. 그래서 이제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뭐 다산 과정에서도 문제 뭐 중등 아니 초등 심화 과정, 중등 과정 이렇게 있는데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경기도 전체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 안양 지역에 있는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확인하셔가지고 뭐 AI 과정 같은 경우는 안양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고 또 초등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도 아마 안양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산 과정 같은 경우도 투트랙이죠. 그러니까 경기, 안양 이렇게 15명씩 나눠서 선발해요. 그래서 안양 지역 친구들이 조금 더 합격하기가 수월하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안양 지역에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영재교육원으로 경인교대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해야 되니까 자기소개서 특강 듣고 첨삭받으면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제작하는 방법이라든지 주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 주제가 적당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컨설팅 역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대상자가 된다면 기출문제 영재교육원 심층 면접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제가 또 강의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모의 면접 진행하면 확실히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모의 면접 한 친구들은 거의 다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크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입니다. 아주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만 선발하죠. 초등학교 5학년은 초등심화, 6학년은 중등심화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데 자기소개서 추가 증빙 자료로 산출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 제출해가지고 그다음에 심층 면접 대상자가 되면 심층 면접 가서 이제 문제 풀고 면접 보고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는 이제 투트랙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찰 추천 전형과 일반 전형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차이만 있어요. 관찰 추천 전형은 영재교육 이수자만 관찰 추천 전형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고 일반 전형은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얘네들 결국 가서 같이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트랙으로 지원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느냐 유리한가요? 큰 차이는 없다. 자기소개서 안에 있는 자기소개서 추가 증빙 자료가 어떤 식이냐? 이렇게 됩니다. 자기소개서에 문항 3개가 있는데 지원 동기,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주제 이런 것들 쓰도록 하고 3번 문항에 지금까지 한 주요 활동에 대한 대표적인 것을 작성하세요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 증빙 자료 내세요. 자기소개서는 최대 5페이지까지 이것은 플러스 알파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내용,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추가 증빙 자료, 이것이 어떤 내용이어야 되는지 이것을 저랑 같이 준비하는 프로그램 역시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만 뭐 첨삭 받고 싶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특강 듣고 첨삭 받으시면 되고 그 증빙 자료까지 적당한지, 뭐, 첨삭을 받고 싶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부터,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컨설팅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대상자가 되었다. 아까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도 면접 보러 가면은 이제 기출 시험 본다고 했죠. 그래서 그 시험 문항 제가 이제 복귀해 놓은 것들 같이 보내드리는 면접 특강, 그다음에 모의 면접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주대 지원하는 친구들도 어, 같이 준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외대입니다.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친구, 6학년 친구, 4, 5학년이죠. 올해 4학년, 5학년 학생들이 15명 정원으로 수학반이 한 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서류 전형으로 자기소개서만 제출하게 되면 면접 대상자로 이제 선발이 될 거고, 면접 대상자가 되면 심층 면접, 창의성 평가, 간단한 문제 풀고 자기소개서 검증하는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 면접 대상자가 될 거거든요. 지원 동기,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다음 남들과 구분된 특별한 능력, 자신의 강점을 적으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현실에 접할 수 있는 현상이나 사실 중 수학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이제 평소에 얼마만큼 그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 수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일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이거 학생의 창의성, 글쓰기 능력 이런 것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수학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외대니까 이제 영재교육원이 운영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끔씩 영어 지원자도 자기소개서를 봐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 전에는 막 1년에 한두 명씩 꼭 있었어요. 선생님, 영어 영재 지원인데 자기소개서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영어를 안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예? 제 나름 외국에서 유학파잖아요. 그죠? 저는 나름 캐나다 유학파거든요. 캐나다에서 2주 정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의 영재성을 평가하고자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 과목이 다르다고 지원 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제가 영어 영재를 지원하는 친구들의 자기소개서를 첨삭했는데 그 친구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신기했다. 갑자기 외대 얘기하니까 떠올라서 말씀드립니다.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외대 같은 경우는 한국 외대니까 수학 영재교육원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분명히 꼭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어떤 식으로 선발이 된다? 자기소개서, 면접.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합격하게 되면 면접 봐야 되니까 자기소개서 특강 들었고 첨삭받고 면접 대상자 되면 면접 특강 듣고 이렇게 저랑 같이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대진대죠. 대진대 같은 경우는 사실 자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 대진대 준비 제가 안 했거든요. 재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적으로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생님께서 그 학원의 학생들 2명이 대진대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 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컨설팅을 원장님께 해드리고 그 원장님이 저의 의견을 학생들에게 본인 이야기처럼 하는 걸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대진대 같은 경우는 막 저도 막 이렇게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는 뭐 많이 이렇게 뭐라 할까 저한테 비중이 큰 영재교육원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소개서 제출하고 면접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자기소개서의 양식은 이렇게 돼요. 본인이 했던 탐구 독서,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과 소감을 작성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가장 뭐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사건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가로 정리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면 그중에 학생들 선발해서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 특강 듣고 면접 특강 들으면 역시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겠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진대 같은 경우는 종종 미달라서 추가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점점점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이거를 대진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좀 별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바람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자꾸 언급을 함으로써 어머님들께서 이 대진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서로의 이제 그게 맞을 수 있잖아요. 니즈가 맞을 수 있잖아요. 대진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뭐 영재교육원을 막
특별히 준비하진 않았지만 꼭 가고 싶거나 가야 될 필요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재진대학교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서로 학생들은 또 쉽게 합격을 할 수 있고 영재교육원 입장에서는 더 많이 학생들이 지원할 거고 이런 어, 그런 어떤 예,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대지대 근처에 가깝게 포천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큰 틀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원할 수 있는 대학보다 영재교육원들이 쭉 있었고 그중에서 특별한 변화들, 큰 변화 두 개 있었습니다. 동국대와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관한 내용들 말씀드렸으며 지금 모집 요강이 정확하게 발표된 영재교육원이 몇 군데 안 되고 앞으로 계속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저도 모집 요강이 발표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거에 맞게 모집 요강도 업로드하고 강의도 새롭게 업로드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거나 또 힘든 점, 궁금한 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내용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예,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진행하고 있는 강의들이고 하니까 제가 그 강의실 주소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을 텐데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서 강의 링크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아까 제가 강의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과연 그러면 그 강의가 어디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소달쌤의 스팀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제가 이건 지금 오늘 설명회 공지를 제가 올린 거네요. 그죠? 여러분들 요 공지 아마 보고 연락 주시고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닌가요? 네,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강의 안내 해가지고 제가 아까 안내 드렸던 그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뭐 기출문제풀이 강의 뭐 이런 것들 가천대 아니 동국대죠. 가천대학교 위피 컨설팅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 공지를 다 올려놨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 신청 비용들 이렇게 제가 안내하고 있으니까 직접 이제 수다였으면 스팀 연구소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재밌는 건 뭐냐면 각각 이제 뭐 동국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가 잘 검색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안 되나? 그 정도는 아닌가요, 제가?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려드렸으니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일단 여기까지 녹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기회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